반갑습니다. 여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저는 이 배설에 대한 문제가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간호사기도 할 거냐. 어르신들 관장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의료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관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로 자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럼 변비가 엄청나게 심하신 분들이 관장을 제가 해드리게 됩니다. 변비가 심하다는 거는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물 안 먹어서, 사원님들 안 드셔서, 움직이지 않으셔서. 이제 변비를 제가 워낙 못 보시는 분은 이 변비 얘기 먼저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변이 붓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대장에 생김새를 보면 위장이 이렇게 있고 소장을 지나서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면 찌꺼기가 대장으로 가거든요. 대장에서 여기 이제 맹장이라고 하는 이 충수돌기가 있죠. 맹장을 지나서 결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장이 대장의 중간 부분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내려갑니다. 이게 길이에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갈 곳은 직장이에요. 어디예요? 직장. 대답을 안 하시네. 마지막 갈 곳은 어디예요? 직장. 네. 그래서 취업을 하시려고 연구한 거잖아요. 마지막 모이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직장. 네. 거기서 직장에서 모여서 얘를 내보낼 거예요. 마지막 어디로 나갈 거예요? 네, 경기대 항문을 통해서 나가죠. 여기가 이제 출구입니다. 출구. 출구가 항문이에요. 여기 직장에 모아놓는 양상이 사람마다 틀려요. 한 번에 쫙 하고 찰흙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고, 아니면은 동글동글하게 경단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경단을 더 좋아합니다. 이 찰흙덩어리처럼 하면 이거 띄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제비를 빚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단은 차라리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씩 빼면은 힘주시면 뻑뻑 나와요. 네, 이것이 이제 배변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 저희가 해결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왔을까요? 나이 들면서 노화에 따른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배뇨라든지 배변이라든지 배변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 되면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에서 처음에는 뇌는 명령을 내리죠.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운동신경이에요. 이렇게 감각이 돼요. 이거는 운동신경인데 아이들은 이제 태어났을 때문에 뇌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척수신경이에요. 방광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어요. 배꼽 밑에 눌러볼게요. 하나, 둘, 꾹! 저 화장실 가고 싶네요. 손 들어보세요. 세게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세게 누르면 화장실을 가고 싶냐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배꼽 밑에 방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방광에 양이 차잖아요, 소변이. 그러면 이 척수신경이 야 화장실 좀 가줘야지 그러면서 감각적으로 내보내게 돼요. 이게 바로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는 이유입니다. 뇌의 지배를 못 받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얘가 찼어 그럼 나와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러다가 2살, 3살 이러면서 무슨 훈련을 해요? 배변 훈련, 배뇨 훈련을 하게 되죠. 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빨리 뇌소변을 가리는 거예요. 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죠. 이렇게 뇌의 지배를 받습니다. 얘야, 화장실 가고 싶니? 참았다가 쉬는 시간에 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뇌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0년이에요. 뇌가 한 번 태어나면 이 신경세포가 70년을 살아요. 이 70년 사는 동안 얘가 이제 뇌의 지배를 받다가 점점 손상이 왔네요. 손상이 왔다 보다 보니 치매가 왔네요. 뇌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금 이 척수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저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렸을 때 기저귀 찼잖아요. 다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아유 또 싸서 아유 내가 못 살겠네 하면서 엉덩이를 때리시거나 꼬집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뇨하는 기전하고 배변하는 기전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
배뇨라고 하는 건 소변입니다. 자, 배꼽이 있죠? 배꼽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방광. 방광. 근데 등 뒤에서 보자면 뒤쪽에 심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소변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 수분. 물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온 만큼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분을 심장에서 펌프질을 쫙 하면 일단 심장이라고 하는데 30%가 갑니다. 쫙! 30% 굉장히 많은 양이 가요. 심장에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고 소변을 만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건 다시 넣어주고 필요 없는 노폐물들은 쫙 빼주고. 자, 빼줄 때 이 심장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콩 모양. 자, 색깔은 팥색깔. 그래서 이름이 콩팥이에요. 순수한 우리 몸입니다. 얘를 콩팥이라고 하죠.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필터예요. 심장에서 쫙 수축해서 피를 보내주면 이렇게 사구체에서 걸러줍니다. 채반에 쫙 걸러서 너는 필요 없는 노폐물이니까 이리로 나가주겠니? 하고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 길이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붓기도 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 방광에서 얘는 근육이기 때문에 짜줘야 돼요. 그냥 방광 안에 있으면 스물스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짜줘야 돼요. 그러면 방광이 수축합니다. 자, 나이 들면 수축하는 힘이 강해질까요? 약해지죠. 짜지 못하면. 그러니 남아있는 양이 많게 되면 잔뇨량이 늘어나죠. 자, 하나 더. 자, 요 주변에 있는 관략근이라고 하는 건 동시적으로 얘는 이완을 해야지 소변을 내보낼 수 있어요. 얘가 꽉 조여 있으니 얘 못 나와요. 그래서 배뇨를 할 때 이 뇌에서는 지금 바빠요. 왜냐? 그냥 짜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짜줘야 되고 얘는 이완시켜줘야 돼.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완이 돼 있다. 그럼 지금 줄줄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관략근 아시죠? 관략근 꽉 잡고 있어요. 여기는 방광 주변에 있는 관략근, 항문 주변에 있는 관략근, 아래 있는 애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우리 줄줄 안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변 새어나오는 분하고 대변 새어나오는 분하고 거의 대소변이 같이 새어나와요. 이 동네 같이 친구기 때문에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얘는 이완을 하고 얘는 수축을 해야 쫙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아있으면 뭔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쵸? 뇌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반대적인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급할 때는 막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짜주고 이완시켜주면 소변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노인분에게 있어서의 배뇨의 문제점은 관략근이 이완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항상 이완되어 있네. 이것이 요실금입니다. 항상 이완되어 있네. 아니면 기침할 때 쭉 나오네. 재채기 할 때 혹은 줄넘기 할 때 쭉 나오네. 그래서 줄줄줄줄 새 나오는 것이 문제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요 바로 뒤에 이 방광 바로 뒤에 아기집이 있어요. 제가 제일 문제예요. 쌍둥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랬다가 줄어들었는데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늘어나고 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요실금이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더 좀 심각하다. 나처럼 쌍둥이 잘못하면 한도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얼마나 해졌어요? 이만해졌어요. 바로 뒤에 방광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근육까지 다 늘어났잖아요. 할머니들이 문제인 거예요. 할머니들이 자꾸 이완이 되니까 실수를 하니까 먹지를 않으면 실수를 안 하겠지? 하면서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콩팥이 집에 정수기에 물 없어요? 나와요 물? 안 나와요. 고장나는 거예요.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물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수분을 드셔야 자꾸 만들어내고 노폐물을 걸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점, 물을 안 먹어요. 특히 갈증 반사작용이 떨어집니다. 갈증 반사가 떨어지니까 물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목이 말라야 물을 드시는데, 그래서 이 갈증 반사도 떨어지죠. 또 만성 탈수죠. 실수할까봐 물 안 드시죠. 그러다 보면 물을 안 드시면 요거까지 영향을 미쳐져요. 왜요? 대변은 소장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대장에서는
단순히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분을 흡수해요. 빼서. 그러니까 점점 단단해지죠. 근데 물이 없어. 그럼 완전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변비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들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수분 섭취 충분하게,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너무 이완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강화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마사지 하면 이렇게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관장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변을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이 흘러가는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방향 해주시고 물 많이 드시고 섬유질 많이 드시고 그거를 꼭 신경 쓰셔야 되고, 특히나 움직이시면 장 운동이 촉진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움직여야 돼요. 특히 치매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대부분 80%에서 90% 어르신들이 치매라고 보시면 돼요. 뇌 기능이 일단 떨어졌잖아요. 신체를 움직이면 뇌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얼굴에 직결되어 있는 이쪽, 요게 뇌신경이 11개, 우리 몸에 총 12개의 뇌신경이 있는데 11개가 이 앞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마사지 해주시고 하면 뇌신경 자극되죠. 신체하고 손하고도 뇌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걸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심한 운동 해주시면 안 되죠. 어떤 운동이 제일 좋아요? 산책, 걷기, 이렇게 살살 걸으시는 거. 그러면 골다공증도 예방이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일단 배뇨 배변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일단 보고는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한 번쯤은 이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어르신들 치매 어르신이 이제 치매가 오시게 되면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관찰이라고 하는 게 어르신을 내가 관심이다,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르신이 고민에 휩싸이신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5개국어 하시는 분인데 통역 없이 치매가 오셔서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아침에 출근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막 이러고서 반가이 맞아주시는 분이 고민에 휩싸이셨어요. 이러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말이 없어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내 일을 못 봐서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고민에 휩싸이셨어요. 그러더니 포지션, 이게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실 것 같으세요? 내용? 제가 하재를 드렸어요. 하재를. 그 다음날 나왔다고. 못 나왔는데 힘들었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못 나왔는데 뚫고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알았겠어요? 어르신의 매일매일 기록지가 있어요. 어르신 오늘 출근하면은 어르신 일을 보셨는지 식사하셨는지 그걸 다 보는 거죠. 다 머릿속에 딱 입력해놓고, 아, 이분 오늘 일을 못 보셨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을 때 약을 하나 딱 드리니까 뚫고 나왔다는 거죠. 그 어르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관심이에요.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뭔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변이 요일을 느끼시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저귀를 할 텐데, 기저귀라고 하는 거는 어르신이 이제 이런 주야간 보호에서도 어르신들 많이 기저귀 케어하고요. 특히 시설 같은 데는 기저귀 케어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곳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뭐 2시간마다 한다는 거예요. 9시, 11시, 뭐 1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9시 1분에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 1시간 59분 동안 여기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저귀 케어는 어르신의 이 배뇨, 배설 주기에 맞춰서 자주 살펴본다, 이게 맞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저귀 케어를 한다,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재가센터 같은 곳에는 집에 어르신이 계시고 이제 기저귀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기저귀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르신이 선호하시는 기저귀가 있고요. 기저귀도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이 기저귀 케어할 때는 수치심이 일단은 수치심 그런 거 좀
감안을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어놓으시면 절대 안 되세요. 우리는 막 일하고 그러다 막 땀이 막 나고 막 시원하게 열어놓고 막 어르신 감기 훅 들어오는 거죠. 자, 기저귀를 케어할 때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여기 이제 요도라고 하는 소변 나오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이 있잖아요. 항문에는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온갖 미생물들이 다 대장에 살고 있어요. 뜯어먹으려고.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은 대장에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행복한 아이예요. 악어와 악어 새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대장에서 뜯어먹으면서 대장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얘가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얘가 나와서 요도를 타고 들어가면 요로 감염이 일으켜집니다. 요로 감염이란, 요도는 소변 다니는 길인데 전체적인 소변 나오는 길뿐만 아니라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와서 이렇게 머무르고 나오는 이 전체를 요로라고 합니다. 심장부터 요관, 방광, 요도까지. 그래서 요게 전체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왜? 얘가 여기 타고 들어가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 그러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에 신우신염, 깔때기 있거든요. 신우신염이 와요. 그러다가 여기 심장까지 망가지게 되면, 이 심장은 사실 자각 증상이 없는 그런 10%에서 15% 기능만 하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대장균은 대장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와서 이리로 다른 데로 타고 들어갔을 때가 문제예요. 이리로 들어가면 요로 감염, 입으로 들어가면 장염. 그래서 대장균은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닦아주실 때 앞에서 뒤, 요 여자아이들 신경 쓰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대장균 너 들어가 보겠니? 요로 감염균 일으켜 보겠니?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해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이 습하기 때문에 짓무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짓무른다라고 하면 욕창이 정말 무서워요. 욕창에 압력 이런 거, 그다음에 마찰, 이걸로 인해서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는 것을 욕창이라고 해요. 딱 누워 있으면, 우리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누워 있으면 어깨 닿고요, 엉덩이 닿고요, 그다음에 발뒤꿈치 닿고요. 자, 여기에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욕창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여기가 욕창이 엉덩이 살짝 빨갛게 되는데 조금 짓무르면은 이제 2단계로 진입이 되거든요. 살짝만 벗겨지면 무조건 2단계예요. 2단계로 가면 여기는 바로 뼈잖아요. 그러면 2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마지막 단계로 진입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바로 여기 청골 부위예요. 여기에 만약에 대소변이 묻었다? 만약에 여기 상처에 미생물이 타고 들어갔다? 아침에 뽀송뽀송하게 해놓은 아이들 오후에 되면 썩어 있어요. 뼈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썩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렸죠. 그래서 기저귀 케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저귀를 자주자주 갈아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드레싱 해놓은 여기 이 깔끔하고 이제 곧 나갈 건데 그냥 대장균 타고 들어가서 여기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케어를 하실 때는 이 주변에 둔부, 엉덩이라고 하는 이 둔부 주변의 피부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야 돼요. 관찰. 그래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세인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오픈을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짓무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해가 강하지 않을 때 2시에서 4시를 피해서 직사광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근데 열어놓을 때 어르신 추워요. 어떻게 열어놓느냐, 이 침대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난간이 있죠. 양쪽으로. 요 난간으로 이불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 위로. 그리고 여기 살짝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 다 덮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을 해줘야지. 궁뎅이 다 내놓고 아이고 시원해. 그러다 어르신들 다 엉덩이 다 추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코로나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이불을 이 위를 딱 덮어주시면은
바람이 안 통하게 되고 여기만 살짝 열어주시면 돼요.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되고 기저귀 케어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기저귀 먼저 설명드리고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요실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집에서 제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사다 놓으시면 또 실수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한번 쓰시고 언더웨어 대용이에요. 한번 쓰시고 좀 젖으시면 안에 조금 슬림한 패드를 하나씩 껴주시면 이거를 또 체인지 해가면서 안에 소피적이라고 하는 거를 쓰실 수도 있어요. 여기 부드럽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박음질 밖으로 되어 있죠. 밖으로 되어 있는 거 피부를 안에 있는 피부가 자극이 되지 않게 하려고 밖으로 박음질 다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샘 방지 이렇게 샘 방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요걸 선호하는구나. 우리도 입히는 하기스 예전에 아이들 키우면 입히는 게 있고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 종류별로 틀리니까 그거 골라서 쓰시면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이제 속기저귀는 보통은 겉기저귀를 채우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렇게 겉기저귀를 하나만 보통은 이거 하고 일 보면 이것만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 이게 요양원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요양시설 앞에.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환경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걱정했거든요. 지금도 쌓이고 있죠. 요양시설마다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걸 아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다가 속기저귀를 채우는 거예요. 속기저귀가 예전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일자형이에요. 일자형. 일자형은 그냥 산모형 패드 같은 이거 그냥 별로 영양가 없이 생겼잖아요. 그냥 한 번 보면 여기도 셀 수도 있고 한 번 보면 그냥 버리는데 양도 그리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초창기 때 이걸 많이 썼죠. 일자 기저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대형 기저귀 안에 어르신 이걸 채워드리고 엉덩이 이게 벨크로가 있는 데가 엉덩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뒤가 아니라 이게 앞이에요. 항상 여기 찍찍이라고 하는 이 벨크로가 있는 쪽이 등 뒤로 들어가요. 엉덩이 쪽으로. 그리고 얘가 앞으로 와서 얘가 덮어줘야 되니까 뒤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얘를 엉덩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 여기다가 같이 채웁니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이분의 배변 습관, 배뇨 습관 시간이 있어요. 2시간에 한 번 정도 본다 그러면 지금 채웠다 그럼 1시간쯤에 한 번 봐서 이렇게 타이밍이 적절하게 자주 봐주시는 거예요. 젖었네 그러면 요거를 빼고 다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얘는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쓸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샘방지 있는 게 2세대예요. 이렇게 옆으로 새지 않죠. 조금은 더 양이 좀 많이 받아지더라도 괜찮죠. 그래서 저는 2세대를 엄마를 쓰다가 이제 어머니가 콧줄을 하고 계셔서 물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양을 좀 더 요게 이제 초슬림형의 같은 경우는 어디 나갈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양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요거는 남자 거고요. 라운드 날개형. 네, 여기 이제 3세대까지 나왔어요. 여기 3세대에 있는 엉덩이 부분이 약간 이게 볼륨감이 더 있고요. 한 3번 정도 봐도 이렇게 푹푹 젖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양이. 그러면 낮에는 이거를 좀 채워도 괜찮지만 밤에는 우리 보호자도 자야 되잖아요. 케어해야 되고. 밤에는 이렇게 3세대 이상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왔어요. 4세대라고 해서 엉덩이 부분에 되게 아주 넓적하게 여기 날개 여기 양 사이드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4번 정도까지 4번 5번까지 봐도 괜찮다. 엉덩이가 진짜 여기 와이드하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요 3세대 정도 써도 흠뻑 젖는데 한 4세대 정도는 써야 돼요. 왜냐면 콧줄 하시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리거든요. 노인분들 물 많이 안 드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되지만 콧줄 하시고 물 잘 충분히 드시는 분은 밤 동안에 배뇨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번 만져보시면 굉장히 도톰하고요. 한번 만져보세요. 아, 요거.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 계시지만, 자, 홀인원. 남자분들은 소변을 저거를 이렇게 하면 옆으로 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남성의 주요 부위를 노출을 이쪽으로 시켜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요게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남성분들. 네, 궁금하시면 이거를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 홀인원이라고 하는 주요 부위가 이리로 이제 여기 그럼 소변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안 들어오는. 그렇죠. 만약에 그냥 줄줄 세 명 다 밑으로 다 해서 엉덩이가 짓무르게 돼요. 근데 여기 싸주는 거예요. 이게 홀인원이에요. 네, 이게 골프만 홀인원이 아니라 여기 홀인원이 있어요. 네, 남성용 패드. 그 남성을 사실은 어떻게 요양시설에서 어떻게 채워주냐면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자형을 이렇게 페니스를 이렇게 감싸요. 감싸. 그 다음에 조금 불쌍하게 만들어요. 그 위생백 있잖아요. 위생백 그걸로 살짝 묶어줘요. 그럼 어디 다른 데를 안 되니까. 근데 그 기능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죠. 그 기능으로 된 기저귀가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또 종류가 또 있어.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작게 임팩트하게 돼서 이 안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네.